사회교육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혹시 사회 과목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오늘 그 생각과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흔한 지문일 거예요. 나 사회 과목 좋아하고 성적도 잘 나오니까 사회교육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죠. 근데요, 사실 사회교육과는 단순히 사회 선생님이 되는 과정? 그 이상을 담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핵심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사회교육과는 사회 현상에 그냥 흥미가 많은 학생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즉, 교육을 설계하고 싶은 학생을 위한 곳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사회교육과를 단단하게 또받치고 있는 두 개의 핵심 기동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사회교육과는 딱 두 가지를 함께 배워요.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바로 사회과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바로 교육학이죠. 이 두 가지를 배우는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단계, 정치, 법, 경제 같은 사회과학의 핵심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2단계,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재밌고 효과적인 수업으로 만들어낼까? 교수법이나 교육과정 설계 같은 교육학적 방법을 마스터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사회과학자인 동시에 훌륭한 교육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 문장에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그냥 저 문제 좀 심각한데? 하고 막연한 관심을 갖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교육 설계자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사회교육과에 딱 맞을까요? 여러분이 미래의 사회교육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췄는지 저랑 같이 한번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죠. 이 세 가지 키워드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연결하고, 질문하고, 또 토론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교육과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역량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사람에 더 가깝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회 이슈를 볼 때 단순히 누가 맞고 누가 틀렸네 이렇게 판단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난 걸까? 하고 그 근본 원인이 궁금하시나요? 정치, 경제, 문화를 각각 별개로 보지 않고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꾸 생각하는 편이세요?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면 여러분은 사회교육과에 정말 잘 맞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여러분의 학생부에 하나의 근사한 이야기로 담아낼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강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로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학생부는 그냥 나 이런 활동 했어요 하고 목록을 나열하는 체크리스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열정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리더 유형. 모의 재판을 주도하거나 우리 학교 규칙 이거 진짜 공정한가? 하고 토론을 이끄는 것처럼 공동체의 규칙과 권리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죠. 두 번째는 경제 분석가. 요즘 10대들 소비 패턴이 어떻지? 이걸 통계로 분석하거나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파고드는 것처럼 숫자로 사회를 읽어내는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해석가 유형은요. 세대 갈등이나 다문화 사회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 직접 교육 자료를 만들어보는 등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는 학생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좀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탐구 활동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학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깊이 있는 연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1학년 때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주변의 세상, 그러니까 학교와 내 일상에서 탐구 주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정말 좋지 않나요? 매일 마주하는 학교 규칙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사회과학의 핵심 개념과 연결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훌륭한 탐구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2학년이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주장을 단단하게 뒷받침해줄 데이터를 활용해야 해요. 설문조사, 통계,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거죠. 바로 이런 질문처럼요. 두 대상을 비교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탐구의 깊이를 확 더해줍니다. 그냥 내 생각엔 이럴 것 같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분석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3학년, 탐구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진짜 교육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사회교육과가 바로 이런 학생을 원했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문제 분석에서 멈추지 않고 교육적인 해결책까지 고민하는 학생. 이게 바로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 지점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미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여러분의 학생부는 그냥 지식을 나열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회를 해석하는 나만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사회에 대해 배우기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해의 설계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정말 멋진 역할이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사회교육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겁니다.